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뭡니까? 네, 지난 시간에 노원구 세모녀 피살 사건 다뤘죠. 네.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입니다.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2014년 대구에서 벌어진 장제진 사건입니다. 2014년 장제진 사건. 사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 사건이었다면서요. 네, 이번 김태현 사건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장제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국내 최연소 사형 확정자입니다. 최연소 사형 확정자. 네, 20대 중반에 사형이 확정됐으니까요. 이 두 사건 통해서요, 이런 끔찍한 범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한 장제진 사건을 통해서 이 김태현 사건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짚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원구 세모녀 사건과 유사했던 사건이 4년 전에도 있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2014년 5월 20일 아침 9시 20분경인데요. 7년 전이네요. 2014년이면. 네, 옛날 그렇죠? 사건이 아니에요. 예. 네, 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그 아파트 화단에서 당시 만으로 19세입니다. 19세 여성 A씨가 추락해 있는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겁니다. 네. 베란다에서요. 처음에는 충격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했지만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에서 정신을 차리고요. 빨리 우리 집으로 사람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단에 떨어져 있는 여성을 구급차로 실어 나르는데 우리 집으로 빨리 사람 좀 보내주세요. 네. 경찰이 갔겠네요. 네, 경찰이 집에 가서요. A씨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장면을 봤습니다. 전날 밤에 싸우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CCTV를 확인해서요. 한 남성이 공구통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확인했고요. 또 그 남성이 A씨가 추락한 시간 직후에 피 묻은 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도 포착했습니다. 그 남성이 이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범인이 장제진이라는 그 A씨의 진술도 병원에서 확보를 했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손을 맞습니다. 정말 감싸고 나가고 있네요. 네, 몇 시간 후에 그 인근 거주지 빌라에서 장제진을 잡았습니다. 예. 범인이 곧바로 잡혔어요. 네. 왜 이렇게 잔혹한 사건을 벌인 거라고 합니까? 장제진은 1990년생입니다. 당시 25인데요.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학번으로 치면 이제 2009학번, 09학번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에 만난 피해자 A씨와 2014년 2월부터 교제를 했는데요. 그런데 장제진이 이 A씨의 당시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이 여자친구의 험담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자친구 A씨가 항의를 하니까 뺨을 대여섯 번 때려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 여자친구 A씨는 결배를 통보하고요. 헤어지자. 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교제 기간이 2달에 불과해요. 2달 만에 헤어지자.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연인 사이에? 네. 그런데요. 순순히 놔주지 않았습니다.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주변을 계속 배회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A씨를 발견하고 자기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A씨가 저항하니까 뺨을 15번 때리고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밟은 다음에 결국은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또다시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러온 거예요? 네.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졌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장제진의 자취방까지 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학교에 이 소문이 퍼지고 또 이 피해자 A씨의 부모가 장제진의 부모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딸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뭐냐. 우리 딸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부모끼리 또 일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제진의 부모가 장제진에게 이제 학교 휴학을 권유했고요. 이후에 장제진이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동아리 연합회 회장직을 그만두고 학교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만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5월 10일경에 장제진이 A씨에게 따지러 갔어요. 뭘요? 네. 이런 일, 왜 이렇게 일을 만들었냐? 왜 부모한테 알렸냐? 그렇습니다. 왜 소문냈냐? 그렇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또 자신의 부모에게 말했고 또 A씨 부모가 다시 한번 장제진 부모에게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진의 부모는 장제진에게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상주로 와서 취업해라. 고향으로 와라.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향으로 갔습니까?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이 A씨 부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장제진은요, 사실 학업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임원 활동 경력으로 이제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수시전형 그런 걸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학과 생활보다 동아리 활동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이 폭행 소문이 퍼지면서 학교에서 위신이 송상되고 또 동아리 연합회장에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이게 살해 결심의 큰 원인이 됐죠. 아니 근데 본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해가지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분하다고 살해를 네. 결심합니까? 원래 네. 뭐 폭력 전과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해병대에서 군 생활했는데요. 그 복무 당시에 후임병을 폭행했다가 이제 입건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 한번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후임병 가혹행위 및 폭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그 외에 사회에서의 전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경력은 있긴 있네요. 그렇죠. 예. 군 생활 중에. 살해를 결심했다면 그러면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겁니까? 이제부터 좀 끔찍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했는데요. 김태효는 택배기사로 위장했잖아요. 네. 장재진은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했습니다. 배관수리공. 그래서 동아리방에 있던 공구통을 가져오고요. 네. 뭐 몽키 스패너, 리퍼, 칼 등의 살해 도구를 차례로 준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가 튈 거라고 예상해서 갈아입을 옷도 챙기고요. 또 끔찍하게도 이제 피해자 시신에서 피가 흐를 거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밀가루도 한 포대 구입을 합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네, 그리고 자신이 다치면 사용할 치료에 사용할 소독약과 붕대도 사요. 자기 치료하려고? 네. 와.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용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연두색 수첩도 네. 몰수됐는데요. 범행 도구로. 네. 이 이유가 이 수첩에다가 이게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 옆집들 있잖아요. 다른 그 이웃 주민들의 그 호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니까. 그 호수를 쭉 적어놓고 다른 집 주민들 가짜 사인까지 해놓습니다. 다른 집 가서 다 수리했다. 여기도 열어달라. 지금 이 아파트 전체가 지금 배관 수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사인까지 하고요. 또 그 뒷면에는 실제로 이 A씨 부모를 맞닥뜨리면 예. 뭐라고 얘기할지를 대사까지 미리 적어두고 준비를 합니다. 와, 진짜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끝에 5월 19일 오후 5시 40분경에 실제로 배관 수리하러 왔다고 들어가서 상황을 한번 살피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놀이터에서 담배 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재검검한다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수리하는 척 하다가 A씨 어머니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수리가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얼굴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라카를 뿌리고 네.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에 네. 칼과 망치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체를 보니까요. 날카로운 물건이죠. 이제 그 예기에 의한 손상이 7회, 망치 관련 손상이 8회가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장재진 본인도 손에 8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해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형태의 살해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후에 목발을 짚을 때 도망가던 그 아버지까지 쫓아가서 현관 앞에서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고요. 그러니까 이광경을 보고 아버지는 도망가는데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또 살해. 네. 또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곧바로 사망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불로 덮고 또 흘러나온 피 위에 밀가루를 뿌린 다음에 방치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부모는 다 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요. 사실 더 충격적인 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장재진이 준비한 약과 붕대로 피나는 손 치료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소주 2병 꺼내서 마시고 거실에 있던 A씨 어머니 손지갑에서 25,000원 꺼내서 가져가고 근데 이제 그 지갑을 뒤진 게요. 돈보다 전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기요? 그렇습니다. 왜요? 이런 끔찍한 일의 최종 목표가 사실은 A씨였어요. 그치, 전 여자친구. 네, 그래서 어머니 전화기로 어머니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실제 카톡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오늘 일찍 오니? 나는 항상 야근이지. 오늘은 언제 들어와? 글쎄. 꼭 와. 엄마가 줄 거 있어. 네. 그래서 딸이 줄 거? 뭔데? 이런 대화네요. 네, 그 줄게 그 성년의 날 선물 준비해왔다. 그러니 빨리 와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엄마를 가장한 네. 장재진이 문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후 7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계속 보내요. 예. 그리고 이제 A 씨가 아르바이트 마치고 자정 넘겨서 0시 30분경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고요. 네. 복수하러 왔다. 동아리 사람도 다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 죽이고 나서 우리 동아리 네. 사람도 죽이러 갈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씨가 당연히 신고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네. 망치를 들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려는 듯이 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숨졌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아버지는 몇 대 때렸는데 기절해 있는 상태고 어머니는 묶인 채 안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A씨가 이 장재진 손에서 피가 많이 나는 걸 보고 의심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안방으로 가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네. 결국
새벽 6시경에 이제 6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렇게 네. 새벽 6시경에 안방 화장실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보여줍니다. A씨가 비명을 지르니까 또 조용히 하면서 전신을 또 때렸죠. 아, 너무 잔인하네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게 이제 계속 나와요.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라도 살려달라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장재진이 거절을 했고요. 그러자 이 A씨가 아버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평소 성관계에 집착하던 장재진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라도 해주면 신고하게 해주겠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재진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신고해주겠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포를 이용한 강간도 벌어졌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이런 일이 뭐 더 자세한 설명을 좀 약간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네,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낫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만 들어도 이건 뭐 악마의 짓이네요. 악마의 짓. 이렇게 이런 중간간 행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참혹하게 피 흘린 채 사망해 있는 아버지의 또 사체를 보여줘요.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제정신일 수가 없겠죠. 자해를 시도하고 또 베란다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걸 또 장재진은 막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침 9시경에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장재진이 잠깐 한눈판 네. 사이에 4층에서 네. 뛰어내렸던 걸 아까 경비원이 발견하신 거군요. 네, 장재진은요 경비원이 A씨를 발견한 걸 확인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A씨는 심각한 골절 뇌지탕 등으로 이제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있고 장애가 생겼고요. 정신적인 충격도 심각했습니다. 그 장재진 바로 검거됐습니까? 네, 집 근처 마트 들러가지고 술 안주 샀고요. 또 칼도 샀습니다. 그 와중에 또 술 안주를 샀어요. 술하고 칼도 안주를. 샀어요. 예, 그리고 자취방 가서 술 마시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네. 그런데 그 후에 수사받으면서요. 집에 들어간 경로, 술과 안주를 구입해서 먹은 거는 다 진술했으면서 네. 칼은 쏙 빼놨습니다. 그 왜 칼은 왜 샀답니까? 나중에 이게 들통나니까 자살하려고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A씨에게 당시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동아리 사람 다 죽이겠다. 네. 너희 친구들도 손봐주겠다. 혹시 그리고 또 그 후에 칼 구입한 것도 감춘 걸 볼 때 혹시 추가 범행을 노렸던 것이 아닌가 라는 짐작도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와 증인인 네. A씨까지 있으니까 빠져나갈 방법 없이 처벌은 제대로 됐습니까? 네, 살해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상대 말투와 태도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변명을 했고요. 또 A씨가 성관계를 먼저 제의한 거니까 이거는 한거불능 상태 이용한 중간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죠. 아유, 기가 막히네요. 네, 심지어 1심 재판 도중에는요. 내가 무기징역 받아서 죄값 치르겠다고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이 국내 최연소 사형.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한 장도 안 냈던 반성문을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재판 중에 마구마구 써냅니다.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게 네. 장재진이 반성문 써낸 네. 그 횟수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심 재판 때는 한 번도 안 낸 거를 2심 때 사형 선고되니까 2심에서는 저렇게 67안을 제출을 해요. 와. 그러다가 또 2심에서도 이게 항소 기각되면서 사형이 유지됐거든요. 네.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는 또 반성문 한 장도 안 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태도고요. 또 1심에서 폈던 그 중간간 무죄 주장도 1심 사형 선고 나오니까 2심에서는 재판 도중에 철회했어요. 이런 상황. 결국 90년생인 장재진은 20대의 최연소 사형 확정자가 됐죠. 그렇죠. 사형이 요즘은 자주 선고가 되지 않는데 장재진에게는 사형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판결문을 좀 꼼꼼히 좀 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히 적용해도 사형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9시간 정도 부모 시신과 함께 감금됐고 부모 시신을 직접 보게 했고 잔혹한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사형은 선고됐습니다만 이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사건을 가져오신 이유, 노원 세모녀 사건이 떠올라서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네, 유사한 점 많습니다. 만남 거부의 양심을 품었고요. 또 스토킹이 참혹한 살인으로 이어졌고요. 치밀하게 계획했고요. 또 배관 수리공과 택배기사로 각각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네. 게다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물론 노원 세모녀 사건은 정식으로 교제한 적이 없지만 이번 사건은 대구 사건은 2달 정도나마 이제 교제했다는 점은 다르지만 관계 단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해서 끔찍한 범죄 저지르는 사실은 동일한 거죠. 그렇죠. 예.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됐습니다만 스토킹은 분명 범죄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진작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손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